자, 제목이 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네. 여러분들한테도 어느 날 진짜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일이어서 제가 최근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이에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집 막내 강아지 당첨이에요. 우리 집 막내 당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이제 주말이라 시간이 나서 산책시키겠다 데려갔는데, 아까 나왔던 그 살이 있잖아요. 못 걷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못 걷지? 평소 같으면 산책할 때 좋아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데 못 걸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그 평소에 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 우리 당첨이 분양받았던 그 병원을 갔어요. 그때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약을 지어 드릴 텐데 약 먹고 내일까지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빨리 큰 병원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 없기를 이제 그러고 이제 약을 먹였는데 애가 뒷다리를 아예 못 쓰더라고요. 뒷다리 힘이 아예 없나 봐요. 거의 질질 끌다시피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요일 날 이제 정말 동네에 있는 큰 병원, 제일 큰 병원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2시에 그 담당 선생님이 출근하니까 맞춰서 오래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MRI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갖고 일단 MRI 찍겠다고 하고 맡기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MRI 결과 이건 이제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래요. 근데 전 잘 몰랐는데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수명도 짧지만 어떤 병이 생기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만큼 배의 속도로 더 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얘는 다리 못 쓰는 불구가 될 거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수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당연히 수술해야죠. 그랬더니 네, 그런데요 비용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래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비싸봐야 뭐 1, 200? 이 정도 생각해. 솔직히 솔직히 사람 안 걸려갖고 수술해도 뭐 한 2, 300 이러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보험도 다 되어 있고 다행히 우리 집 강아지 3마리는 다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얼만데요? 그렇게 응급수술로 빨리 해야 되면 수술 얼른 해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이거 허리 디스크 수술이에요. 수술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수술비만 600만 원이에요. 기를 의심했어. 얼마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뭐? 그래갖고 눈 한번 동그랗게 떴다가 그래도 내가 50% 보험을 들었으니까 300만 원은 뭐 그래 얼마든지 내가. 그래서 응급수술이니까 선생님 얼른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해주세요. 그래갖고 일요일날 밤에 수술하고 밤 11시 넘어서 수술 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잤는데, 자 이제 날짜 보면 아시죠? 진짜 최근이라는 거. 여기 지금 날짜가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입원 관리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그걸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일이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이런 일 겪으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데요. 자, 입원했던 첫날 병원에서 저한테 이제 왔던 카톡이에요. 시기는 금일 오전에 네츄리스 건사료를 급여하였으나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가 지금 상태가 그 전날 MRI 할 때부터 밤에 수술 받고 그 다음 날이니까, 특히 또 당첨이는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 강아지고 정말 미식 강아지 중에서도 최고봉을 달리는 애라 당연히 안 먹겠다 싶었는데 이 사진 보니까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 그날 뽑은 거예요. 딱 그날. 어제 허리 디스크로 응급수술 받은 당첨이 오늘 몸 상태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요 카드로 그날 딱 뽑은 거예요. 진짜 실제 사례.
자, 과거가 호기심 운동 사고죠. 토요일 아침에 산책하다가 당첨이의 걸음 상태가 이상해서 늘 다니던 동물병원에 갔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지만 작은 동물병원이어서 검사용 기기가 없다고 하네요. 뭐 MRI나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만약 일요일에도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일요일에 큰 병원에서 MRI 검사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자, 현재 여기 가운데 있는 세 장, 놀이, 싸움, 산책이죠. 형들과 놀지도 못하고 혼자 멀리 병원 케이지에 갇혀서 무통주사 맞으며 통증과 싸우고 있는 등요. 이 싸움이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퇴근 후 병원에 갔더니 어제 수술받은 상태여서 오늘은 멀리서 보기만 하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아는 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흥분하면 수술 부위가 덧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정말 멀리서 보기만 하고 왔어요. 자, 미래가 우울 여행 미용이죠. 3일간 잘 치료받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예전에도 뒷다리를 수술하느라 그때는 11일간 입원했거든요. 10일간 입원했었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너무 힘들었던 그때 기억이 나서 우울해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얼른 회복되어서 예전의 밝은 당첨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요. 결론이 싸움 카드죠. 중앙에 수술이 잘 끝났어도 재활 치료도 있고 이래저래 아직은 병마와 싸워야 할 일이 많이 남은듯요. 오늘은 사료도 먹지 않았다고 하던데 당첨이가 잘 이겨내기를 바라봅니다. 그날 뽑았던 페타로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종류를 한다고. 이제 그날 점성술 주사위로도 던져봤던 거죠. 네. 2하우스와 12하우스가 나왔어요. 네.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점성술 주사위 강의도 있거든요. 자, 오늘 당첨일을 보러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무통주사를 맞고 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제부터 벌써 이틀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수성과 해왕성이죠. 여기 있는 수성과 여기 해왕성. 혹시라도 제가 가면 흥분해서 수술 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사료도 먹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는 걸 보니 당첨이도 마음이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사자 자리죠. 빨리 좋아져서 예전처럼 톡톡 튀는 막내 당첨이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허리가 워낙 민감한 부위여서 저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 고통이 얼마나 클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날 이제 지난주 우리 주역 타로 했잖아요. 주역 타로로 해본 거예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당첨이 검사와 치료비, 폐보험으로 처리가 잘 될까요? 이제 수술 잘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자, 나의 상황이 풍수한이죠.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계산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자, 주변 상황 풍택중구죠. 그래도 보험이라도 있어서 든든하겠다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매달 보험금 납부할 때는 부담이었지만 안전장치가 있어서 든든하기는 합니다. 이때까지는 해도 몰랐죠. 50%면 50% 나온 줄 알았어요. 자, 진행 상황 산지박이죠. 병원에서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보험 처리를 좀 알아봐야 한다면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속이 상했어요. 자, 방해 요인이 특례수. 워낙 보험 약관마다 달라서 규정을 다 찾아보고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자, 해결 방안이 지택님이죠. 그래도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전화를 줘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마지막 수화기제죠. 오늘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줘서 다행입니다. 1일 한도 금액을 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안심해도 될 듯요. 저는 그래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술비가 600이면 1일 한도가 200이에요. 그럼 600 중에 200밖에 보험이 못 준다는 400은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뿔싸 싶은 거예요. 자, 당첨이 2번 2일차. 여전히 우리 당첨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 녀석 어쩌려고 그러나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눈빛은 첫날보다 조금 나아졌죠.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또 뽑아봅니다. 수술 후 이틀째. 오늘은 당첨이의 몸 상태가 어떨까요? 자, 과거 3장이 절실한 도움, 충성심의 답답함이죠. 수술한 다음 날은 눈도 퀭하고 촛돈도 없이 멍한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 현재가 서프라이즈 산책 치료죠. 오늘은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아요. 깔때기를 쓰고 있는 걸 보니 어제보다는 기력을 회복한 듯요. 움직여서 닝겔 맞은 발을 했기 때문에 깔때기를 씌웠을 테니까요. 가만히 섰으면 안 씌웠겠죠. 자, 미래. 사고, 새삼, 본능. 워낙 성격 좋고 걱정 없는 당첨이의 본성을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서 당첨이의 상태를 좀 보고 와야겠어요. 지난번에는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 내일은 직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너무 흥분해서 수술 부위에 충격만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이 산책이죠. 제 얼굴을 보면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며칠만 더 참으면 같이 집으로 가고 좋아하는 산책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했는데 산책은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넘도록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움직여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매일 단톡방에서 데일리를 같이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걸 매일 올리니까 이제 보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선생님, 저도 강아지가 있어서 당첨이 얘기가 남의 일 같지 않네요. 펫 보험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당첨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이래저래 정신 없으셨겠어요. 선생님도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세요. 라고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저보고 저는 뭐 들었나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보험 가입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3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그때 병원비 비싸다는 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막연하게 불안해서 좀 빨리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거 알아보지도 않았고 이게 거의 대세였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은 폐보험하는 보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었죠. 네. 우리 당첨이 이제 그 단톡방에서 우리 당첨이 이제 아프니까 다들 선생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거죠. 좋은 하루 되시고 당첨이도 어서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단톡방 계셨던 선생님들이 다들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7월 19일에 제가 르노르만 카드로 뽑아봤던 거예요. 자, 테마와 힌트가 관하고 정원이죠. 극복해야 하는 게 드러난 날입니다. 당첨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료를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이어서 동물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소식을 접했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고 사료도 먹지 않고 울모드인 듯요. 자, 오전이 상카드죠. 보험사에서 첫날 받았던 MRI 검사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었는데요. 134만원의 병원비 중에 겨우 15만원만 입금되었네요. 알고 봤더니 하루 통원치료비는 최대 15만원이 보상 한계라고 하네요. 대박. 이를 겪고 나니까 보험의 허점이 보입니다. 심지어 100% 보장받는 보험 상품은 있지도 않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었던 보험사에 그 보장 내역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봤더니 자, 깨 같은 글씨에 이런 게 딱 있더라고요. 통원 의료비 수술 제외하고 지급 한도가 15만원, 통원 수술비는 1일 200만원 한도로 그때서야 본 거예요. 내가 보험을 몇 년간 그렇게 돈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게 한도가 있는 보험인 걸 몰랐던 거예요. 당하고 알은 거죠. 아, 이게 하루에 입원 의료비 15만원이고 수술도 200만원이 최대구나. 그러니까 정말 1000만원짜리 수술이었어도 200만원, 1500만원이어도 200만원. 몰랐던 거죠, 제가. 와, 대박.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펫보험만으로는 어림없구나. 나는 안전장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딴 걸로 해서 돈 벌어야죠. 병원비 내려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건 하우스 데일리 아시죠? 르노르만 카드 할 때 이제 밑에는 하우스, 위에는 이제 카드로 해서 읽으니까. 자, 30번 백합방에 길카드가 들어간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강사로서의 역량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사랑하는 삼둥이들의 치료는 걱정 없이 마음껏 받을 수 있게 할 만큼의 능력은 가져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건강은 항상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듯요. 자, 그리고 4하우스의 물고기 카드죠.
막내 당첨이가 어제보다는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 날에는 눈빛도 생기가 없고 힘도 없어 보였는데 오늘 받은 사진은 눈빛이 살아있는 듯요. 하루하루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리딩을 했던 거죠. 자미두수 타로예요. 제가 자미두수 타로도 올린다 그랬잖아요. 파군에 지금 화성 카드가 나온 거예요. 자, 파군이 화성을 만나면 쓸데없이 허망한 일을 만드는데요. 병원비 중 50%를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큰 비용이 나올 때는 오히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든 상관없이 통원치료비는 15만 원이 최대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딱 파군과 화성이 만난 날 답네요. 그러니까 자미두수의 안 좋은 두 개의 조합이 딱 나오니까 진짜 안 좋은 일이 탁 터지더라고요. 자, 50%의 진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거죠. 한도가 있었구나. 나는 50% 보험이니까 당연히 50% 나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MRI 검사했던 그날 134만 원 나왔는데 15만 원 땡. 허리 디스크 수술비 600만 원인데 200만 원 땡. 심지어 재활치료비는 보험 적용도 안 된대요. 놀랍지 않나요? 아, 이거를 제가 당하고 알았어요. 사실은 50은 무슨 30%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수술, 입원, 통원치료 다 해서 총 비용이 한 850만 원 났는데 실제로 받은 돈은 250.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금 지급됐던 내용 상세히 보내주세요 했더니 와, 이렇게 상세히 왔어요. 따단 끝. 헐, 장난합니까?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서 이제 받았던 영수증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보이시죠? 금액이 이거 수술해가지고 508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에 MRI 있었지, 이거 있었지, 태어나는 또 100만 원 가까이 또 결제했어요. 와,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거 재활치료비 이런 건 나오지도 않고요. 참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번 3일차 드디어 먹었대요. 열알 정도 섞어서 급여했는데 그 열알을 먹었대. 세상에. 그동안 계속 쫄쫄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날 뽑아본 페타로. 그럼 먹은 날이니까 뭐가 다를 것 같잖아요. 와, 소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세요? 기분 최고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과거가 놀이신랑 건강관리잖아요. 늘 신나게 뛰어다니고 활발하던 당첨이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어서 당첨이도 많이 놀랐을 듯요. 자, 현재가 친구 기분 최고 서프라이즈죠. 수술 후 어제까지는 사료도 먹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되었는지 병원에서 사료를 먹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네요. 통증이 좀 괜찮아지니까 같이 입원한 다른 친구들도 보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모양입니다. 자, 미래가 새삼 집착 충성심 카드죠. 며칠간 병원에 혼자 떨어져 있었던 상태여서 어쩌면 집에 돌아온 이후에 제가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면서 집착할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도 낯선 사람을 보거나 낯선 곳에 가면 낯가림이 심한데 조금 더 심해질까 좀 걱정됩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새 삶이 시작되겠네요. 결론이 기분 최고잖아요. 이 카드를 보고 오늘은 당첨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아침부터 안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내일 퇴원해도 좋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의사 선생님이 전해주셨어요. 이 카드 되게 잘 맞지 않아요? 제가 매일매일 뽑았기 때문에 이게 임상이 실제 있었던 거라. 자, 그리고 주역 주사위도 해본 거죠. 제가 다양하게 다 하니까. 자, 수천수계의 2호입니다. 수천수계의 별명은 기우제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끊임없는 기다림의 의미를 가진 괴인데요. 당첨이가 언제 태어날지 기다리는 마음과 수강생이 언제 모일지 기다리는 것까지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9, 2가 동하면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두 번째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양효인데 음효로 바뀌면 수화 기재계로 바뀌잖아요. 주역에서 모든 양과 음이 제자리에 있는 유일한 궤죠. 당첨이도 건강을 회복하고 수강생도 잘 모집되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호로스코프 별링 카드로 이제 하루의 흐름도 보는데요. 오전 그리고 여기 중간에 출발 카드죠. 이 출발 카드는 뭐 지금 벨린 시간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이제 그럴 때도 이 카드가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생계를 위한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당첨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수강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잘 모집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를 했어요. 이 출발 카드가 나온 걸 봐서 얼마나 절박한지가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이 또 보호 카드가 나온 거죠. 신의 가호를 의미하는 진짜 좋은 카드죠. 이 카드가 왜 나왔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오후 늦게 당첨이가 내일 퇴원해도 좋다는 전화가 왔어요. 정말 신이 도운 모양입니다. 재활치료도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요. 이제 당첨이 이번 4일차. 이제 밥은 잘 먹나 했더니 오늘도 아침밥 모두 손으로 먹여줘 봐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때 먹었나 봐요. 딱 한 번 먹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밥은. 자, 오늘 당첨이 퇴원 잘 진행될까요? 자, 나의 상황이 산책이죠. 병원에 가면 바로 퇴원이 될 줄 알고 산책하듯 기분 좋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갈 때 무거웠던 마음과 달리 퇴원시켜서 돌아오는 마음은 너무 좋네요. 근데 주변 상황이 편안함이죠. 당첨이가 집에 돌아오니까 대박이와 로또가 반겨주네요. 말은 못해도 동생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당첨이도 마음이 놓이는지 쿨방석 위에서 배를 보이며 들어 누워서 자네요. 자, 진행 상황 서프라이즈! 퇴원은 잘 진행되지만 병원비를 또 결제해야 하네요. 99만 원이 또 나오다니 진짜 놀랍네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카드를 바꿔가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700만 원 결제 충격이 아직 남은 카드여서 그런가 봐요. 정말 창피하게 한도 초과를. 와, 진짜. 아유, 자, 방해 요인이 간식이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당첨이 집에 와서 보양죽과 반려견용 오리백숙을 줘봐도 먹지 않네요. 결국은 오리 육포만 먹었어요. 밥은 먹지 않고 간식만 좋아하는 건 여전하네요. 미식가라고 했죠, 제가. 자, 해결 방법 새 삶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산책도 더 열심히 시키고 다이어트도 같이 해야겠어요. 결과가 건강관리죠. 퇴원은 잘 끝났고 내일부터는 재활치료를 당분간 받게 됩니다. 예전처럼 산책도 같이 할 수 있게 얼른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왔던 그날이에요. 허리에 이거 척추 보조기 틀어지면 안 되니까 보조기 차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티팬티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야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네, 집에 오니까 마음이 놓이는지 이렇게 쿨방석에 누워서 자더라고요. 네. 하여튼 진짜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자, 그날 또 뽑은 자미두스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조그맣게 한자가 써져 있잖아요. 부모궁, 태음, 그리고 화권의 공겁이라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모궁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당첨이를 퇴원시키는 날이어서 부모궁이 나온 모양입니다. 자미두수 명반의 부모궁의 대궁에는 반대편 방이라는 의미예요. 질병을 의미하는 지대궁도 있으니 아픈 당첨이를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는 날이 많네요. 태음은 화권을 만날 때 가장 안정이 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안정을 취하는 당첨이를 나타내는 듯요. 또한 태음은 공겁을 만나면 현실의 부조금과 불만이 증가하는데요. 퇴원시키러 갔다가 상담을 하기로 한 의사가 출근 전이어서 한참 기다렸어요. 상담 끝나고 바로 퇴원이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네요. 결국은 상담만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가서 재활치료가 끝난 당첨이를 데려오는 일이 생겼어요. 상담 시간과 재활치료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2번이나 병원에 가는 바람에 좀 불만이 생겼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자미두스에 다 나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오늘의 자미두스는 진짜 소름입니다. 근데 그 어떤 카드, 뭐 어떤 주사위로 해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날의 상황이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읽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월 21일 르노르만 카드는 그럼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테마가 새, 그리고 힌트가 백합이죠. 오늘은 당첨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퇴원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갔더니 퇴원 전 상담을 한다던 의사도 없고 당장 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재활치료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진작에 몇 시에 오라고 시간을 알려주던지
두 번 병원에 오게 만들어서 어이가 없었네요. 의사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자, 오전이 구름이죠.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생각보다 일 처리가 늦어져서 속이 상했어요.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더 느려지는 듯요. 자, 오후가 여자입니다. 집에 다시 돌아온 당첨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는지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먹더니 바로 자네요. 그동안 무섭고 두려워서 제대로 마음 편히 잠도 못 잤나 봐요. 침대에서 자면 혹시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다칠까봐 거실에서 강아지들과 같이 잤어요. 예전처럼 바짝 제 옆에 붙어서 자는 거 보니 아기가 따로 없네요. 당첨이에게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저 혼자일 텐데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허리가 안 좋은데 침대에 잘 수가 없어갖고 당첨이 태어나고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거실에서 강아지들이랑 다 같이 잤어요. 저희 3마리니까 왼쪽 한 마리, 오른쪽 한 마리, 머리맡에 한 마리 이렇게 3마리를 끼고 자거든요. 네. 자, 이건 하우스데일리예요. 자, 18번 강아지 방의 뱀카드죠. 당첨이가 태어나는 날이어서 제대로 걷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반전이죠. 여전히 비틀비틀 수술 전과 후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재활치료를 받고 나면 괜찮아지는 건지 의사는 회복 속도도 빠르고 퇴원도 빠른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퇴원한 날 진짜 바로 똑바로 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네. 자, 20하우스 정원의 방에 8번 광카드. 지난번 MRI 비용 134만원, 수술비와 3일 중환자실 입원비가 583만원, 오늘 퇴원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100만원, 앞으로 재활치료비가 또 들어갈 테니 정말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빚만 쌓이는 기분. 관카드가 진짜 빚으로 드러나네요. 관카드의 키워드에 빚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런 걸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딱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22하우스 기레방의 19번 탑카드. 당첨이 퇴원을 하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다행히 신랑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도와줬어요. 제가 혼자서 운전도 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몸이 불편한 당첨이를 돌보는 건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늘 혼자라 힘드네요. 당장 내일부터는 저 혼자 해야 할 텐데 벌써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리딩을 했죠. 심볼론 카드예요. 네. 진짜 다양한 카드. 심볼론 카드 쓰시는 분 아무도 안 쓰세요? 아,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카드를 제가 지금 막 리딩을 하고 있나요? 이건 생략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배웠는데도 얘를 못 아, 그래요? 네. 심볼론 카드 배워서 못 쓰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 연말에 지금 심볼론 강의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12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자꾸 늘어요. 해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와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심볼론 강의도 또 하게 됐어요. 네. 나중에 강의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테마와 힌트 자리 똑같고요. 자, 고난 중재자 카드가 나왔죠. 고난 카드는 인내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중재자는 현재가 불만스럽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심볼론 카드는요, 안에 들어있는 이 행성과 별자리 그것도 리딩을 해줄 수 있고 안에 키워드로 리딩해도 돼요. 그거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르노르망하고 되게 비슷해요. 르노르망도 안에 행성하고 별자리가 들어있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당첨이 퇴원을 시키는 날입니다. 지난번 700만원 결제에 이어 오늘 퇴원하면서 추가로 100만원 결제까지 힘들어도 당첨이를 위해서 참고 이겨내야 할 듯요. 문제는 큰 금액을 지불하는 병원인데 서비스는 영 엉망이네요.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아서 병원에 2번이나 방문하게 하다니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중재자 카드가 불만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자, 오전에 속임수죠.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일찍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려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요. 며칠간 면회를 가도 멀리서 보기만 해서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당첨이가 생각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자, 오후 광대카드죠.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게 된다. 당첨이가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통원치료도 남아있고 걷는 게 아직은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예전처럼 잘 뛰어다닐 날도 오겠죠. 쏜살같이 달려가던 당첨이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입원했던 첫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타로카드, 페타로만 뽑았던 걸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펫보험에 대해서
사실 페타로 리딩은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교재만 봐도 얼마든지 리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쉽게 만들어진 카드라 심지어 안 배워도 리딩할 만큼 되게 쉽거든요. 자, 그거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특강이니까 알려드리는데요. 자, 펫보험의 오해와 진실. 자, 아래 내용을 보고 OX로 표시하시오. 자, 아까처럼 OX 표시하시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 1번. 펫보험은 마음대로 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셨지? X가 정답이에요. 내가 들고 싶다고 해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펫보험으로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그 대박이는 옛날에 왼쪽 뒷다리를 수술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왼쪽 팔을 다쳤으면 보험 들 때 왼쪽 팔만 적용 안 되지 오른쪽 팔은 해주잖아요. 강아지는요, 네 다리잖아요. 네 다리 중에 하나라도 수술받으면 다리 전체가 보장이 안 돼요. 놀랍죠? 아니, 뒷다리만 빼야지 앞다리까지 빼면 어떡합니까? 싶지만 네 다리가 다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드실 거면 빨리 들어야 돼요. 한 다리라도 수술하고 나면 네 다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자, 펫보험은 100% 보장이 된다. 그런 보장되는 보험은 있지도 않습니다. 50% 아니면 70% 보험밖에 없어요. 자, 사람처럼 고지 의무는 없다. 갈등 생기시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 펫보험 들기 전에 우리 그 강아지들 다니는 동물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보험사에서 그동안 치료받았던 내역까지 다 검사하고 보험을 들어줘요. 놀랍지 않나요? 사람보다 더 한 것 같아요. 5번째! 반려견 등록이 되지 않아도 된다. 안 돼요. 반려견 등록 돼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강아지인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똥인지 소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 필수. 사람이 왜 보험 들 때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보내는 것처럼 반려견 등록증 복사해갖고 보내고요. 강아지 얼굴 사진도 찍어 보내요. 진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보험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4만 원, 5만 원 그렇게 나가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보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펫보험과 적금 다 필수더라고요. 제가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비공개 밴드 초대장 보내면 거기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던 수많은 동영상을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만 몰랐나 봐요. 저는 펫보험만 있으면 든든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펫보험을 들까? 적금을 들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세는 둘 다 해야 된다가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더더구나. 네, 그래서 보험 관련돼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8살 넘어가면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들 거면 8살 되기 전에 빨리 들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들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보장되는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 강아지 아파도 내가 능력 안 되니까 치료 안 시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이 강아지 무는 거예요. 이 강아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보험은 내 강아지를 위한 것도 되지만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적금 드셔야 돼. 진짜로 진짜로 적금 드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도 반려동물도 다 같이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그리고 가족임을 잊지 말자.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에서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지 말자. 제가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애완견과 반려견의 차이가 뭘까요? 애완견은 약간 장난감 같잖아요. 반려견은 친구. 오, 정답을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우리 대박이 처음 만났던 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2개월밖에 안 된 대박이. 네. 자, 현재 우리 대박이는 이렇게. 이제는 대박이라 부르기가 미안하죠. 10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70살 노인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작고 예뻤던 대박이가 이제 10kg에 육박하는 이제 대형 대박이가 될 때까지. 네. 반려견은요,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의미하는 건데요. 애완견은 말 그대로 장난감처럼 내가 가지고 놀다가
싫으면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 애완견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애완견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견이어야죠. 그래서 한 가족으로 강아지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꼭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 제발. 자, 이제 오늘이 그 무료 특강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페타로 카드는 진짜 일부밖에 안 돼요. 네, 원래 이제 정규 강의도 10시간 정도 되는 강의라서 만약에 이 페타로 제대로 난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동안 3주라는 긴 시간 동안 무료 특강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거 아니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 동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잠깐만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와, 3시 50분에 딱 끝났네요. 와, 대박. 원래 명강사는 일찍 마치는 강사인데